네, 가상자산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는 제도권에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부터 투자 전략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함께 하시죠. 크립토 먼슬리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떻게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네, 처음으로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드려야 돼서 좀 네. 긴장도 되고 네.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바로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죠. 최근 가상자산 시장 상반기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7월 가상자산 이슈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슈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3대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었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행정 서명까지 하면서 굉장히 시장에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줬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주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무려 40억 달러의 자금이 좀 유입되는 현상을 보여줬고요. 올 상반기에만 전체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600달러가 유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요즘 암호화폐 관련된 IPO라던가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된 시장의 법제화라던가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자금 유입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지니어스법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은행이라든지 기관 투자자, 자산운용사 이런 투자자들의 자금 자체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재한 부분들을 좀 콕 집어서 아쉬운 부분이라도 평가받기도 했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해왔습니다. 그와 관련된 모멘텀은 시장에서도 여전히 기대 심리가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선 가장 큰 빅 이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토크나 장려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다. 원래 그 전에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차지를 했었는데, 그러한 이런 스탠스 변화들도 가상자산 시장에는 좀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자금 유입이 많이 된다라는 거, 이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법제화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시장에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공급량 자체도 지금 단기적으로 250에서 750억 달러가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데,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시장 자체가 열리면 결국 시장의 성장과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긍정의 시각으로 계속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7월 달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좀 바탕이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너무 뜨거운 감자라는 걸 저희가 검증을 해본 순서였던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이제 가상화폐 가격 동향부터 살펴보죠. 전달 대비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전달 대비로 보면 제가 이제 좀 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한번 일주일 단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좋았던 가상자산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는 살짝 조정의 흐름이 좀 나오는 거를 포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업비트뿐만 아니라 지금 업비트에서 보면 비트코인부터 해서 이더리움, 리품, 솔라나 이렇게 해서 좀 대표적인 코인들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저평가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같은 경우에 단기적 조정 흐름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물론 가격대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넘사벽입니다. 네, 1억 5천만 원의 가격대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정이 온다고 해서 차트상으로도 본다 하더라도 조정의 골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주 들어서는 살짝 조정의 국면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넉넉하실 것 같아요. 딱히 어깨춤을 추고 계시겠죠? 매도를 해야 될 만한 딱히 이유는 없기 때문에 좀 더 보실 수는 있겠지만,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조정에 좀 들어갔다라는 부분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그러면 가상화폐 시장에 이제 관련 주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관련주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코인베이스, 서클,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그런 종목들이고 역시나 일주일간의 동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래 플랫폼이나 이런 상품들도 좀 하락이 나오는 그런 한 주의 흐름이었는데요. 추세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변동성이 유발될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비트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하락폭이 기간 일주일을 제가 일부러 좀 초점을 맞춰서 봐봤는데 30% 이상의 하락률을 좀 나오면서 예. 보유하신 분들이 약간은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지만 코인베이스라던가 그리고 서클, 로빈후드 이런 종목군들은 추세 자체가 크게 훼손된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가파른 시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의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코인베이스와 지금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추세가 좀 우상향으로는 자리 잡고 있다는 건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의 조정 국면을 봤고요. 자, 한국 가상화폐 관련주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 가상화폐 관련주들 흐름은 최근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계속 고공행진을 했던 그 국면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보유하신 분들 좀 아쉬우실 수도 있으실 것 예. 같은데 특히 한국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대표적으로 뭐 업비트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던가 두나무의 지분 이런 식으로 좀 기대를 하셨을 텐데 이번 주에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까지도 같이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와줬는데 아무래도 쉬어가는 국면에 전체적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오늘 좀 나왔던 소식인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오늘 좀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다음 주에 아무래도 제도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국내 모멘텀 이슈가 나오면서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주긴 했지만 예.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살짝은 조정의 흐름이 나왔다. 다만 다행인 건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실 사항이겠지만 추세 자체가 살짝 이제는 더 이상의 하방 압력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시기보다는 횡보 또는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또 성적이 좀 좋았던 상품들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ETF 어떤 상품들이 좀 주목받았습니까? 네, 미국 ETF 상품들은 상당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관련된 ETF 상품도 있고 솔라나 관련된 ETF 상품들, 리플 관련된 ETF 상품들도 있었는데요. 앞서서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조정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역시나 ETF 상품들도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졌는데요. 예. 유일하게 솔라나 현물 스테이킹 ETF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플러스가 오.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예.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품이기도 하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솔라나 블록체인을 글로벌 인터넷 자산 시장에서 지금 펀더멘털 레이어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 자체를 솔라나 측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솔라나라는 그 상품, 그 비트코인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실히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유일하게 플러스의 효과를 좀 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른 ETF 같은 경우에 제가 추세들을 다 봤는데 역시나 조정의 흐름이 나왔다. 크게 막 근데 이런 구간에는 제가 뒤에서 투자 전략도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항상 변동성이 유발되는 상품이라는 것은 좀 유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의 수익 흐름률 좀 저희가 살펴봤고요. 바로 여쭤보죠. 자산시장의 투자 전략 다음 주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네, 가상자산 시장은 참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시장인데요. 예. 크게 좀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2024년 4월 달부터 반감기가 시작을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반감기 때 흐름으로 돌아가다 보면 보통 550일 이후에 최고점을 찍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땐 결국 올해 10월 달이 최고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유하신 분들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포지셔닝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신규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도 이 일정에 대해서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물론 그게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급하게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월 30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트럼프의 또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여기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축 통화, 우리가 얼만큼 이제 비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로드맵을 좀 제시할 것인데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후로 변동성 많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마음 먹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조정 시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립토 먼슬리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